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실험 개발에 성공한 미래 병사체계용 전술정보 처리기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착용형 전술정보 처리 장치로 전자줌 기능과 일배율 열상 기능 등을 탑재했으며 인공지능으로 사물의 종류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군의 끊임없는 도전을 소개합니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과 열차 등 교통운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입장료 할인 등 문화와 숙박에서도 혜택을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군 쏠쏠 정보 시간에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소개합니다. 생존성과 기동성을 한껏 끌어올릴 K3는 주력 전차 최초로 수소 동력 도입을 목표로 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2를 이을 차세대 전차 K3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구글에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우리 군 역시 군용 스마트 안경과 같은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첨단 장비의 개발로 우리 군 전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노드 영상 열상 영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지휘관 역할을 맡은 연구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요원에게 스마트 안경으로 보이는 장면을 요청하자 마치 게임 속 화면처럼 연령상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지도 위에는 곳곳에 흩어진 요원들의 위치와 시야각도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시험 개발에 성공한 미래병사 체계용 전술정보 처리기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전술정보 처리기의 영상입니다. 낮에는 넓게, 밤에는 열상으로, 지휘관은 지도로 전술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방탄 헬멧에 달린 3개의 렌즈는 낮에는 전자 줌 기능으로 더 정밀히 혹은 더 넓은 시야와 화면을 제공합니다. 밤에는 열상을 1배율로 바라보며 밤낮 가리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 있어 적을 더 쉽고 빠트림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기능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은 해외 전시회나 이런 곳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종에 달하는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간 음성 교신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존 무전기와 달리 양방향 동시 무전이 가능하고 교신 거리도 1km가 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졌지만 배터리 작동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기능을 필요한 순간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험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만큼 발전 전망도 밝습니다. 착용 편의성을 높이고 드론을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가볍고 그다음에 착용하기 편한 형태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군은 전술정보 처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발전을 통해 일체형, 착용형 개인 전투 체계 등 미래 전장에 맞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세계 첨단 해양방위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해양방위 산업전 마덱스 2025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부산 백스코 광장에서 개막식을 연 마덱스는 해군과 한국무역협회, 해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행사에는 29개국 100여 명의 외국 대표단과 14개국 200여 개 국내외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인 만큼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현재 활발히 운용 중인 해군 무기 체계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전력 체계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등 해양 기술력의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53보병사단이 마덱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과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테러 안전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마덱스는 해양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급 행사입니다.
약 1만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하고 국내외 방산 기업이 총출동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운집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데요. 육군 53보병사단은 부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방위사단의 장점을 살려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테러 안전활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완벽한 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전에는 53사단을 비롯해 15개의 유관기관이 투입돼 합동상황실을 운용했습니다. 53사단은 사전토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3지대 개념을 적용해 대규모 대비와 폭발물 화생방 테러 등의 대응 태세를 숙달했습니다. 사단은 마덱스가 끝나는 31일까지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활동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팬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 22사단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기계화 부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드론 등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전방의 방호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전차대대가 집결지 작전을 위해 이동하는 상황. 흙먼지를 가르며 기동한 전차가 진지에 도착하고 이내 위장을 시작합니다. 위장이 마무리되고 전차는 수풀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육군 22사단 전차대대가 진행한 전술 집결지 훈련의 현장. 저는 지금 K1E1 전차를 자연위장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대는 이런 자연위장과 더불어 위장막을 설치했을 때와 위장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시선에서 아군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부대의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과 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적의 무인기로 가장한 드론을 띄워 주간과 열상 감시 영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계화 부대의 집결지 작전에서 생존성 보장 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협인 만큼 평시부터 적의 정찰과 공격에 대비한 결과 도출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대전의 양상을 통해 도출된 기계화 부대의 장비 위장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산악 지형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투 실험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계화 부대를 육성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사후 분석을 진행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전투 실험을 바탕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교통과 문화, 숙박 등 여러 분야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송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가족을 위해 항공과 열차, 문화와 숙박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폭 할인된 교통 운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항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보훈 대상자에게 국내선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코레일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CJ 대한통운은 보훈 대상자나 유족이 하루 최대 3개의 택배를 무료로 접수할 수 있는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숙박 혜택도 다양합니다. 에버랜드와 DMZ 체험관 등은 보훈 대상자가 방문하면 무료 입장이나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5성급 호텔인 윈덤 그랜드 부산 호텔은 객실 이용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합니다. 이 밖에 LG전자와 삼성스토어는 제품 구매 시 멤버십 포인트와 사은품을, KB리브 모바일은 통신요금 35% 할인과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늘 오후 7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FC 서울과 K리그1 2025 16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공격력은 득점 23골로 대전과 나란히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입니다. 반면 수비 집중력 향상은 승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으로 승리를 놓쳤고 14라운드 제주전은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국군체육부대와 경기를 치르는 서울은 올 시즌 K리그1에서 12득점으로 팀 득점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이지만 서울 역시 다수의 외국인 선수와 경험이 풍부한 국내 자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이번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훈련소 컨셉 이벤트로 팬들에게 군대 필수 간식 건빵과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지난 시즌 한 번도 꺾지 못한 FC 서울을 홈경기에서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최전방섬 서검소초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서해 NLL 바로 앞에 있는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에 나와 있습니다. 섬 자체가 민통선 이북 지역인 이곳엔 해병대 이사단 한계소초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으로 북한 지역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이곳은 24시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서검도 소초장을 만나 해병대 최전방 소초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검도가 그 민통선 이북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거쳐가지고 꼼꼼하게 저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차량 탑승하시면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설! 안녕하십니까. 서검소초장 중위 이강주입니다. 네, 서검소초 부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서검소초는 서부 전선의 가장 서측 수도 서울을 지키는 창끝 부대로서 최전방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최전방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오늘 어떤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녹음기를 대비해서 FTX 훈련 진행할 예정입니다. 훈련사 적 침투 타워쪽 총원 A형 전투 배치 타워쪽 훈련사 적 침투 타워쪽 총원 A형 전투 배치 지금 훈련사가 적 침투 바로 직결지로 집결합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호출 보호한다. 뚝방이 찰리 주둔지 순찰 델타 60mm 에코 전투 배치 감상에 이제 미상 인원 기준자로 판단하였음. 지금 즉시 기준자 구출 작전 실시할 수 있도록 빨리 가. 우리는 남조선 해병대입니다. 당신은 현재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조선 영토에 와 있습니다. 남조선에 살고자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게 맞습니까? 맞다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흔들어 주십시오. 당신을 곧 구원할 예정이니. 서해안은 간만조의 차가 커서 뻘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순자 발생 시에 헤엄을 치면서 오기도 하고 또 뻘을 팅에 뛰기도 하고 육군의 GOP와는 또 다른 작전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병대 이름으로 서부전선을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필사! 군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K2를 이을 차세대 미래 주력 전차 K3에 대해 이태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현대로템이 궤도형 지상 전투 차량 디자인을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차세대 주력 전차인 K3 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3는 K2 흑표의 뒤를 이을 전차로 미국 M1 에이브람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등 기존 전차들의 성능을 능가할 뿐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스텔스 기능과 생존성, 기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외형을 자랑하는 K3 전차는 최대 전투 중량 55톤, 길이는 10.8m, 폭 3.6m,
높이 2.4m 이하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K3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완전 무인 포탑과 차체 앞에 배치한 2, 3인용 장갑 승무원 캡슐입니다. 포탑은 차체 뒤로 이동하고 파워팩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처럼 앞으로 옮겼는데요. 자동장전 장치와 탄약고를 승무원과 분리해 전차가 공격받을 때 2차 피해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K3는 세계 주력 전차 최초로 수소 동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디젤과 수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2040년 최종 모델은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 이중 전기 모터를 쓰는 완전 전기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소음과 열 신호를 크게 줄여 탐지 회피 성능을 높이고 작전 거리 확대와 군수 지원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3는 도로에서 최대 속도 시속 70km로 달리며 주행거리 500km에 기동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고무궤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주무장은 K2의 120mm보다 강력한 130mm 고압 활강포로 바꿉니다. 자동장전 장치는 K2와 비슷한 포탑 후방 돌출형이 유력하며 탐지 회피용 포신 덮개와 열차폐 덮개 적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고경도강이나 복합재 기반의 조립식 장갑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더 흡수 도료와 특수 소재 기반 위장 기술로 레이더와 적외선에 대한 탐지 회피 능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지붕에는 12.7mm 기관총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회전익 드론 발사 회수 장치, 드론 전파 교란 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사격 통제 및 지휘 체계를 통합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무인 자산과 협동 작전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방산 강국들이 미래전에 대비해 신형 전차 개발과 개량에 속도를 내는 요즘 K3 전차가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고 미래 기갑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이태검이었습니다. 이번 달 밀리터리 북카페는 3마리의 강아지와 4인 가족의 따뜻한 공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그 귀여운 애 옆에 진짜 귀여운 애. 귀여움에 끝이 없는 이 조합. 국내 시바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76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바견 고미탱이 여우의 주인공들이 서울 유명 서점에 등장했습니다. 아기 2명의 탄생으로 진정한 패밀리 채널이 됐지만 아기에게 강아지가 해롭다, 개털이 아기 폐에 들어간다 같은 오해와 강아지와 행복한 공존의 삶을 살기 위해 영상에선 볼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으로 발간한 겁니다. 이번에 고미탱이 여우 귀여움의 끝이 없다의 책은요,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충들을 제가 진솔하게 녹여놨어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니멀 조카 랜선 집사, 그리고 귀여운 동물 영상으로 힐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발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 군인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라이브 봅니다 이렇게 채팅 남기시는 분도 계시고,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좀 힐링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장병을 위한 특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소중한 강아지들의 하루하루 일기를 남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튀는 날이 와요. 애견 채널의 경우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 촬영이 필수라는 팁도 덧붙였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기획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기획이 불가능해요. 훈련된 강아지 아니고서는 이제 기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강아지를 많이 관찰하고 굉장히 많이 찍어줍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으로 최대한 많이 찍어두셔라. 이게 꿀팁인 것 같아요. 강아지의 털은 가볍지만 사랑은 무겁다는 걸 고미탱이 여운의 가족,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귀여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5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5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2년 5월 22일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2003년 7월 1일 충무공 이순신함 부대가 창설되는데요. 2003년 12월 2일 충무공 이순신함이 인수되고 취역됩니다. 2004년 11월 30일 충무공 이순신함이 전력화됩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원양작전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방공 능력을 갖춰 해군의 전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후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KDX-3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됐습니다. 이어서 5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로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춘 핵심 전투함입니다. 2008년 5월 1일 세종대왕함 부대가 창설되는데요. 2008년 12월 22일 세종대왕함이 인수돼 취역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세종대왕함이 전력화됩니다.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군 최초의 이지스함으로 전력화 이후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세종대왕함으로 인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득돼 대북 억지력이 확보됩니다. 이어서 5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1953년 5월 30일 6.25 전쟁 기간 한국 공군 조종사 중 최초로 유치곤 대위가 200회 출격을 기록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2년 1월 11일 첫 100회 출격 조종사가 탄생합니다. 제11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당시 김두만 소령입니다. 1953년 5월 30일 200회 출격 조종사인 유치곤 대위가 탄생합니다. 예비역 준장, 당시 유치곤 대위는 최다 출격 조종사로 총 203회를 출격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총 129명의 출격 조종사와 39명의 100회 이상 출격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200회 이상 출격 조종사는 유치곤 당시 대위가 한국 공군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전술은 결코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정한 원칙을 가진 기술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정신전력원 교직원과 지휘참모과정 교육생들이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대전 현충원 칠묘역에서 호국영웅 묘비 앞에 태극기 1,400여 개를 꽂으며 국가방위 사명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27일 대연병장에서 154기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2월 기본 군사훈련단에 입영한 442명의 신임 장교들은 3개월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 군사지식 등을 갖추고 신임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는 26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진해구 일대 농촌 지역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은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참다래 수확을 위한 수정 작업과 양파 수확을 지원했습니다.
5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요즘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높게 흐리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강수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최대 30mm의 소나기와 더불어 뇌우,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유사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소나기는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사천은 10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원주 26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구름의 영향으로 지상 및 항공 해상 일부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전남 및 남해안 지역은 6월 2일에서 3일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수준으로 여름 날씨와 유사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